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다시금 점쳐지자 우리 시장 투심이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양 지수 파랗게 멍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2,600선 깨졌습니다. 전일 대비 1.31% 하락한 2,57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가져갔죠. 전일 대비 2.84% 하락한 73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수급이 오늘장에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자 안 그래도 시장에서 이 살만한 메리트를 못 느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하루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동반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기관이 1,4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실적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방산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제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군수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을 비추면서 오늘장에서 이 방산 관련주뿐만 아니라 드론까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방산 내에서 대장주격으로 빠르게 올라왔던 거는 바로 한일 단주였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에이스테크, 스페코 등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 수출에 대한 모멘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폴란드 이 대통령이 오늘부터 방한을 한다.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단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원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전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어제 우리 정부도 지금 SMR 4기 건설에 대한 계획을 연말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른 모멘텀이 오늘장에서도 지속이 되는 모습이죠. 이 중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지투파워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파이브스톤이라는 이 에너지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기록하더니 오늘 정규장에서도 흐름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장에서 하락한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거는 바로 바이오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시장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해줬는데 오늘장에서는 역시나 수급도 약하고요.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하락세를 가져갔죠.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7조 원 가까운 이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는 호재성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장에서만 거진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하지만 기관의 수급은 들어와줬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전망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 시장이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리고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계속해서 답답하죠. 사실 하반기 내내 시장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놔야 될 땐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져만 갈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분명히 돌파구는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이런 해답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영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너무 답답해요. 사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지루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위안 느낌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리스크가 많은지, 뭐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그 지역성 뭐 리스크 등, 그러니까 굉장히 뭐 리스크도 많습니다. 뭐 미 대선 리스크까지 뭐 하여간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떤 테마나 섹터가 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뭐 원전 테마나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쵸?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황금보고를 말씀드렸던 한일단조도 오늘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 섹터가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단기성 트레이딩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좀 보여줌에 따라 좀 좀 대응하기가 조금 힘든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맞겠으나 이제 뭐 시장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올랐다가 뭐 우리나라 뭐 그 올랐다가 빠지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한 7개월 정도 지금 계속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어느 구간에 반등에서 나올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거를 딱 알 수 있어요. 뭐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거나 그리고 미 대선 이슈가 정리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이니까요. 좀만 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정말 오늘은 그 힘을 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일단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서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영향도 잘 받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소폭 하락하지만 그 여파를 더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상승했던 섹터는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저희가 황금봉 기법을 설명하면서 이 기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주도주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G2파워, 한일단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G2파워는 어제 상한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다. 오늘 장에서도 한번 흐름을 지켜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원전 내에서도 대장주격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도 향후 주도주 찾아보고 싶다. 나도 황금봉 매매 기법까지 이용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함께하는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황금봉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통해 여러분들께 이런 기법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뒤에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먼저 봐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최근에 이제는 거의 투자자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봐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신규주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한캠이 그래서 신상장을 오늘 했죠? 신규주에서 한캠 오늘 상장했는데 한캠과 루미르 이 두 종목을 신규주 매매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한캠이 만약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에서는 오늘 상장은 한캠이 만약에 한 50% 이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업체의 공모가를 좀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춘 상태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한 7월 이전의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상장하는 그날 고점을 보여주면서 하락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를 보면은 신규 상장하는 첫날 시초가가 대부분 저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뜨지 않은 상태 내에서 특히 5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대응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캠이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접근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오늘 신규주가 하락하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자금이 아마도 그 전날 상장했던 종목들로 가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말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캠 같은 경우가요. 자, 오늘 한캠이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일봉을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9시 반 이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때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죠. 거의 몇 프로냐면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 상승을 보이고 나서 고점을 보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상장했던 그날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첫날 상장했던 종목은요. 이렇게 그 시초가를 깨지 못하면 여기서 강한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그저께 상장했던 루미르에 수급이 몰리면서 10시 반 10분 이후로 루미르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규주를 매매하는 자금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금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눈치껏 매매를 하면은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루미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상장까지 거의 30%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또 시메스라는 로봇 업체가 또 상장을 합니다. 내일은 살짝 신규주들이 좀 쉴 수도 있어요. 근데 24일 목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규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루미르 같은 경우에서는 한캠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신영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 두 군데에서 공모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초가의 물량이 배정받은 물량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총 40만 주 정도 되는데 오전에 대부분 그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고 이후로 상승했다가 그 시초가 고점을 못 넘고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좀 원하실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마감 방송을 또 방송 끝나고 제가 또 마감 방송을 또 인터넷으로 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또 제가 오늘 신규주 매매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신규주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캠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50%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초가에 공략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한된 수급 안에서 오늘 장에서도 한캠 같은 경우에는 고점 기준으로 80%, 70%까지 또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신규주 쪽으로 많이 매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전략을 잘못 들어가면요. 물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우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신규주 매매하는 방법까지도 설명 도와드린다라고 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 우진엔텍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원전 관련주인데 네, 맞습니다. 어제장에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G2파워였잖아요. 원전주 내에서도 이렇게 좀 계속 순환매를 도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네. BHI가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요. 맞아요. 항상 그 먼저 상승한 종목군들은 뭐 시총이 크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업종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좀 시총 작은 업체들이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진엔틱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G2 G2파워가 좀 바통을 이어받아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진엔텍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우진엔텍 차트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승형 음봉의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돈이 들어올 때, 제가 처음에 돈이 들어올 때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매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단타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타들이 좀 뭐 그 손절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날 어땠습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윗단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상승형 그날 플러스는 났지만 어땠습니까? 일단 긴 음봉으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의 투매를 유발하죠. 그렇지만 잘 보세요. 투매를 유발했는데 이날 어땠습니까? 거래된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상승형 음봉에서 보여지는 매집의 그러한 기술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눌렀다가 이런 흐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빅테크 쪽에서의 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진엔텍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G2파워나 G2파워 그리고 BHI 이런 그 같은 유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 종목들 보세요. 아직까지 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는 쉽게 이 종목군들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만약에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으나 그 전에 곧 10월 21일 그 구간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 G2파워 최근에 상한가 흐름 근처까지 갔거나 혹은 상한가를 터치했던 그 종목군들은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진엔텍에 대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 모습이죠. 빅테크 이슈도 있었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이 재료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진엔텍만 보지 말고 G2파워, BH 등 이런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시장에서 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왔습니다. 3%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을 보시면서 이 장중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방송이 장 마감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실시간으로 한번 이런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공부방 오셔서 꼭 한번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시장은 뭐니 해도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 한번 오셔서 타이밍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는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테마주들 위주로만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전략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또 50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제가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8시, 오전 8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일찍 만나고 싶어서 제가 20분 앞당겼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까지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한테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라고 하면은 자, 투자사 운용과 금융투자 분석사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 저는 이 두 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송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B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있었고요. 그리고 K증권사 IB에서 뭐 증자 업무도 했지만 뭐 IPO나 이런 부분들도 참가를 하면서 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그러니까 이 구간이 유통시장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행시장 이 두 군데를 다 경험한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최근에 그 방송 공략 종목으로 제가 토비스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토비스 최근에 이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죠. 카지노 플러스 또 전기차
화재 방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 실적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께서는 좀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는 좀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에 기댈 수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방송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플러스인 구간이겠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인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면서 한 40% 이상 상승 이후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와 하나인더 사이에서의 설왕설래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겠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풀릴 거라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어떠한 구간이다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가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구간 좀 돌려주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1차 상승 구간에서는 우리 수익을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분할로만 저는 이제 분할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장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파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빈집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도 더 하락하지 않고 요 고가권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24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저는 그 구간에서 실적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요 쌍바닥 구간에서 이러한 반등이 나오면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로 커벤헤드 패턴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플러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3개월마다 단계적으로 반등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번이 그 구간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인버스 비중을 계속해서 좀 가져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인버스가 올라도 사실 가슴이 아프고 빠져도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인버스 구간에서 사실 인버스 이쪽 종목이 굉장히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ETF 쪽은 좀 비중을 조금 더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채웠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만약에 제 ETF 관련 같이 좀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플러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조합 이 차트 자체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그리고 이 구간이죠. 2,300원대, 2,400원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가 강하게 나오는 그 순간 아마 저는 시장이 조금은 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과 한번 보세요. 인버스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 지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깨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의 반등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도 이러한 인버스 매매나 혹은 레버리지 매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답답하기 때문에 계속 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 하락하데도 불구하고 인버스 혹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면서 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도 궁금하다, 한번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공방 오셔서 꼭 한번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뜰 건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시장은 장 마감한 다음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장중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한번 종목들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테마주들 위주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황금봉 기법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황금봉 기법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제 저희가 또 방송 도중에 또 이 황금봉 기법을 이용하면 주도주들을 공략할 수 있다, 다음 주도 섹터를 알 수 있다라면서 한일단조, 뭐 G2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어제 저희가 방송 도중에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일단 G2 파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G2 파워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자 이건 어저께 어떤 차트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차트인데 제가 하나의 좀 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자 어저께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 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황금봉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추세는 계속 이어가는데 왜냐? 지금 이 종목보다는 우진엔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황금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흐름 있었잖아요. 정말 이 G2파워에서 황금봉이 오늘은 안 떴잖아요. 오늘은 그 안 말인 떴죠. 거는 오늘은 수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더 볼만한 포인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네. 왜냐?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지 네.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는 이 구간에서는 오늘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 그리고 오늘은 큰 수급이 나가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황금봉 오늘은 안 떴기 때문에 뭐 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피코그램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부터 피코그램도 분명히 어저께 요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 지금 뭐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요 앞전을 보시면 요 계속해서 지금 황금봉이 뜨면서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매매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요 JCL 시스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섹터를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구간이 한 10시 이후로 한 번 여러분 황금봉이 떴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10시 한 번 떴을 때 관심 종목에다가 제이션 시스템을 놔뒀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시장의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오전에는 원전주였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갈수록 뭐였냐면 바로 전쟁과 방산 테마가 함께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전쟁 방산 테마가 주도주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일 단조가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또 스페코까지 또 같이 올라졌죠. 스페코, 뭐 빅텍 이렇게 좀 블랙 테마, 부정의 테마, 즉 이 전쟁 테마들이 함께 같이 올라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방산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특히 이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잖아요. 특히 이 드론이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 헬리콥터, 아파치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뭐 전쟁 그 무기라고 봤는데 사실 실질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헬리콥터보다는 무인 드론이 오히려 전쟁에 더 유용했다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론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딱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에 특히 뭐 용산 쪽에서 그 뉴스가 뭐 우크라이나 또 지원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스페콘이 빅텍인이 다 같이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봉이 길어요. 이 황금봉 자체가 이 긴 봉이 있고 짧은 봉이 있는데 저는 이 짧은 봉에서 나타나는 황금봉을 더 신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봉이 길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좀 호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올라왔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봉이 작은 구간에서는 이 매물 여기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 매물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봉 자체가 저는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봉 자체 내에서 오늘 다행히 그 두 번째 황금봉이 뜨면서 첫 번째 여기서 뜨고서 두 번째 황금봉이 뜨면서 이 중심 라인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한 상승. 그래서 지금 4,000원대에서 4,700원이니까 거의 한 얼마입니까? 한 15% 정도, 15%에서 1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섹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오늘 다른 종목도 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모비데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 어저께 움직였던 흐름이랑 같이 한번 보면, 자, 이게 21일 흐름, 그리고 자, 여기서도 중간봉 나와주고, 그리고 오늘 흐름. 자, 지금 딱 보시면 이 황금봉이요. 황금봉을 볼 때 이게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저께 10월 21일이죠. 이날도 첫 번째 황금봉, 두 번째 황금봉 그 구간에서 한번 수익을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니까 말씀드리면 이 황금봉이요. 2시 이후 특히 2시와 3시 사이에 황금봉이 뜨잖아요. 이러면 이 황금봉은 그 다음날 수급을 의미합니다. 수급의 전조를 말합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종목들을 할 때 그냥 단기로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수많은 종목들을 봤을 때 특히 이 구간 3시
2시와 3시 사이에서 황금봉이 뜬 종목은요. 그 다음날 그 종목의 급등이나 혹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7, 80% 이상이 됐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구간 3시나 혹은 2시 반 이후로 이 황금봉이 뜰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3시에 황금봉이 떴죠. 물론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는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3시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끝나가는 마당에 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여기서 처음 봉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도 수익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도 지금 이거를 10월 20일 오늘이니까 이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라고 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기서도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봉을 단순히 그날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주도주도 볼 수 있고, 특히 요 3시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황금봉 관련해서 종목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정말 황금봉을 제대로 하루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3종목까지 수익권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그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퍼스 코리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내가 어떤 것들 따진다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도 지금 첫 번째 황금보, 두 번째 황금보, 여기서 황금보 보여주고 나서 이게 호가가 많은 상태 내에서 봉이 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뭡니까? 바로 차익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황금봉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볼 수 있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상승,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코퍼스 코리아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수급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SY 틀테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했는데 이 종목 역시 황금봉이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종목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서도 황금봉이 그냥 봉 중심선을 갖다 대면 가격이 딱 나와죠. 그러면 딱 보세요. 내가 요걸 찍기만 하면은 지금 요 앞편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보이죠? 그리고 딱 찍은 다음에 대부분 어떠냐면은 여기서 치켜 세우고 그 다음에 항상 요 흐름이 나와줍니다. 왜냐면요, 이 전체적으로 한 10몇 프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좀 좀 일찍 산 사람들은 한 10% 이상, 한 5% 이상 수익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아래서 다시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가격대의 흐름이 있어 수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83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딱 나와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만 하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나왔잖아요. 가격이 나와주고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기다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매수할 자리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20분, 30분, 한 40분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한 5% 이상의 수익. 얼마나 깔끔합니까? 아무리 시장이 힘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오는 황금봉이고요. 그리고 이 황금봉 자체는 제가 어떤 만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황금봉을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종목 이상도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이것만 여러분 하신다면은 뭐 오늘 시장이 뭐 하락을 하든 뭐 상승을 했던 간에 여러분만의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황금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금봉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 도와드렸는데 오늘 또 특히나 중요했던 부분이 황금봉 2시에서 3시 사이에 뜨면 다음날 수급의 이 척도로 전조로 우리가 또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음날의 주도주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 오셔서 꼭 한번 황금봉 기법 여러분들의 이 계좌 안에 그리고 또 HTC 안에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이형석 3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은 좀 상단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닉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이 제닉은 여러분 그 마스크팩 아시죠? 옛날에 하유미 팩이라고 해서 이 하이드로겐 팩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야들야들한 팩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하이드로젤 마스크팩 업계 1위인 제닉의 실적이 내년에 거의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미 판매 1위 브랜드와 동반 성장을 한다. 그리고 내년 OP 마진 내년 실적이 무려 333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 이쪽과 지금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움직임,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오던스라는 아마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닉의 그 마스크팩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달 경신하는 역대 최대 매출 기록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닉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던스를 통해서 아마존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트를 제가 지금 제일 좀 관심 있어 하는 건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요. 이 구간은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반응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매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진혜택 같은 경우 상승의 음봉으로서 좀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물량 소화하는데 자 저는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솔직히 좀 높은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또 억셉트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네라는 그러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닉 같은 경우는 목표가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라고 저는 산정을 하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 지금 23,000원인데 한 22,000원에서 목표가는 저는 한 3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분에서 한 7,000원 정도, 한 30, 40% 정도 더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 그래서 요 제닉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 마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올림픽 종목으로 제닉 들고 오셨는데 다음 주 내일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